또, 음, 드림 빌딩 아니면 비전 보드, 뭐 보물지도 다 같은 얘기거든요. 어떤 거냐면 드림 빌딩, 오늘은 드림 빌딩이라는 말로 꿈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건데 드림 빌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그냥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유유히 흘러가다 보면 낭떠러지 훅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내가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목표와 방향성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밑에 바탕에 화살표를 딱 그림으로 넣어 놨는데, 목표 방향성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나중에 어디로 간 건지 본인이 몰라. 내가 여기 왜 왔지? 표류한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에 떴는데 노를 저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방 얘기 드렸듯이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류의 의미는 결국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어느 뭐 무인도에 떨어지든지 운이 좋아서 대륙에 갈 수도 있겠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흘러다닌다라는 뜻인데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번은 멈춰서 해봐야 된다.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은 어느 쪽인가? 각자 다 달라요. 뭐 자녀도 내 맘대로 안 되고요. 내 부모님도 내 뜻과는 상관없고 부부끼리도 서로 자기의 방향성을 결정해 줄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내 목표와 방향성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이번에 해보시는 거고요. 삶의 동기부여와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의 동기부여라는 게 당연히 있을 것 같죠. 누구나 다에게. 누구나 다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요즘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죠. 인생은 아름다워. 너무너무 재밌어. 맨날 이런 사람 보면 여기 꽃단 거랑 비슷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진짜로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너무 멋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의미가 다르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은 잠시 낙오되더라도 두렵거나 힘들거나 비관하지 않는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드림 빌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내 목표가 명확히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나는 지금 퇴보할 수도 있어요. 실패가 과정일 뿐이지 그게 영원한 실패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정도 없이 내가 그림 그리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퇴보하는 거를 인생의 낙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부분에서 반드시 드림 빌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업적으로 볼 때 자신과 팀의 성장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목표와 방향성, 내 인생의 내 삶에서 목표와 방향성도 필요한데, 우리 회사면 회사, 팀이면 팀, 우리 이렇게 사업에선 사업, 공동적인 비전과 가치를 또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드림 빌딩 안에는 내 삶의 끝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중간의 단계에서 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플래티늄이 언제 될 거고, 다이아몬드가 언제 될 거고, 팀과 함께하는,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하는 이런 성장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드림빌딩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내 주변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목표를 맨날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오래 가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분명히 우리는 어떤 회사에 비전이 있는데 자기는 다른 비전만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내 꿈은 전 세계 여행인데 뭘 할 거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오랫동안 그 회사에 머물지 못해요. 다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사업에도 똑같이 같은 비전을 얘기하고 위아래 파트너와 스폰서 간에 공유되는 비전이 없다면 함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이런 성장 비전을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드림 빌딩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목표 설정, 그리고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잘해야겠죠? 목표가 굉장히, 목표나 이런 드림 빌딩이 잘 돼 있는 사람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멋진 꿈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하루하루가 더 충만하지 않을까? 너무 작은 꿈에 뭐 냉장고 바꾸기나 막 이렇게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걸어놓은 사람에게는 그거 오늘 열심히 안 해도 되거든요. 너무 큰 꿈이 아니라면, 굉장히 멋지고 비전 있는 꿈이 아니라면, 당장 안 해도 되고, 오늘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게으름을 허락한 거다라는 부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꿈을 설정하는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100가지 꿈 저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100가지 꿈을, 꿈도 컨닝을 하라 그랬어요. 다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생각지 못했건 생각했건 다 적어보고 또 찾아보고 꿈도 찾아보고 꿈 도둑질도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 도둑질은 괜찮아요. 꿈을 도둑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적을 수 있는 거, 상상할 수 있는 거. 가장 큰 능력은 상상력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은 걸 생각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상력이 필요한데 들어봤어야지 상상을 하죠. 상상이라는 것도 무언가가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더라도 보여진 게 있어야 상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꿈은 되게 쉬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가문이라든가 그런 걸 보는 거죠. 집안의 내력 이런 거를 보는 게 항상 부모님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멋진 비전을 보여주고 제시했다면 그 아이들은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 내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멀리 떠나서라도 그걸 배워와야 돼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고 뭔가 돈을 들여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게 그렇게 꿈을 보고 배우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나도 지금 이 나이에도 이 나이라는 건 없어요.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거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꿈을 어, 남들의 꿈도 쳐다보고 나의 비전을 더 크게 해보고 거기에 100가지를 적어봤을 때 그중에서 내가 그냥 적은 거랑 진짜 가슴을 떨리게 하는 꿈이랑 구별하는 건 그중에서 뽑아내는 거고요. 일단 적으시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진짜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모습은 드림보드화 하는 거죠. 시각화.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크대요. 내가 아무리 되고 싶은 모습, 갖고 싶은 거 다 적어 놨어도 내일부터 그걸 보지 않으면 그것이 희석되고 잊혀지는데 한번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를 계속 보면 그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루어지는 게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드림보드라든가 이미지화해서 뭐 지갑 속에, 뭐 카드에, 뭐 화장실 문 앞에 여러 군데 그것을 자꾸 내 뇌를 훈련하는 거예요. 내 뇌에 그 모습이 그냥 현실인 것처럼 각인될 때까지 계속 이미지를 넣어주면 내 뇌는 너 진짜 그게 되고 싶구나. 그게 너구나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뇌를 각인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드림보드라는 거, 이미지, 사진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내가 느끼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구체화해서 만들어라. 꿈이라 하면 스마트하게 세분화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스마트라는 게 뭐냐면 SMART가 약자예요. 드림빌딩 하는 방법론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 그리고 현실성이 있나,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이 방법으로 이거에 합당한 꿈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 건강하고 싶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다들 꿈이 뭐예요? 그러면 가족 모두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드림빌딩 할 때는 꿈이라면 뭐 꿈일 수 있겠지만 드림빌딩 할 때는 그렇게 적어 놓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구체적인 뭔가가 없기 때문에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없잖아요. 당장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올해 12월 말까지 5kg 빼겠어. 바디 프로필을 찍겠어. 아니면
뭐 몇 킬로 완주하겠어? 어디 마라톤을 나가겠어? 건강이라 하면 그런 거고, 구체적인 내 목표. 그러니까 수치화해야 된다. 그리고 기한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목표가 내 머릿속에 각인될 때 나를 그냥 당장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지금 게으르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 그 목표로 인해서 목표는 내가 적지만 그 목표가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잘 만든 드림 빌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유하기는 저희 지금 공유할 거잖아요. 파트너와 팀원 비전을 계속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얘기하고 나누고 공표를 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올라간대요. 혼자 몰래 적어놓고 혼자 지갑에 싹 넣어놓고 그냥 혼자 그리기보다는 나는 이게 될 거예요. 한마디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그게 힘이 훨씬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걸 누가 뭐 못한다고 체크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방법을 활용 안 하는 건 되게 바보스러운 거잖아요. 들어주겠다는데 너의 꿈을 응원하겠어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안 하면 되게 어리석은 거죠. 진심으로 내 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방법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 전체를 놓고 드림 우리 모래시계 전체를 놓고 나의 꿈을 얘기할 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은 매일 작은 습관으로 실천하는 거. 이게 드림빌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림빌딩 예를 들면 여행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겠다. 뭐 언제 가겠다. 어딜 가겠다. 이런 게 적혀 있어야겠죠?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파이프라인 소득. 우리가 얘기하는 이 파이프라인 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언제 얼마를 벌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더 좋겠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겠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고, 봉사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 몇 명의 아이를 얼마나 후원하겠다. 뭐 이런 거 좋고, 우리 유인희 리더님 같은 경우는 100명의 아이들의 눈을 개안 수술을 해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고, 30여 명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개발, 매년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겠다. 이거는 뭐 영어 몇 점을 얻겠다. 뭐, 뭘 하겠다. 이것도 수치화하는 게 좋고, 시험에서 몇 점을 받겠다. 이런 것 필요하고, 그냥 배우겠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1급이나 2급이나 이런 걸 정하는 게 더 구체적이고 좋겠죠. 이런 예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 삶의 방향성이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목표는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 적힌 것 중에 하고 싶지 않은 거 없잖아요. 다 중요하겠지만, 나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누구 꿈은 좋고, 누구 꿈은 나쁘다,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모든 존재는 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주 비싼 1억짜리 소나무하고 잡초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 돈을 따지면 1억짜리 소나무 있어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걔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 자체를 볼 때는 풀잎 하나도 소중해요. 풀잎 하나도 소중해. 근데 사람은 어떠냐는 거야, 사람은.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그 기준이 그 기준도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존재 가치를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피어나는 꿈이 다 다른 게 당연한 거고, 꿈도 크기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조금씩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진짜 하고 싶은 거, 그걸 얘기할 때 전혀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 돈이 더 생각나면 그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건 하나의 모습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꿈을 얘기하든지 좋고 나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올해는 이게 진짜 가치 있게 느껴졌다가 내년에는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꿈도 점점점 더 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꿈이 더 멋있어지는 게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진심으로 나답게 살게 하는 그런 목표, 꿈이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드림 빌딩을 하시면 돼요. 비전 보드를 예시를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챗GPT가 잘 만들었죠. 그냥 예시로 비전 보드 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한다. 뭐 여기에 보면 여행도 들어있고 멋진 집도 있고 화목한 가족도 있고 건강한 몸도 있고 여행도 있고 자기 개발도 있고 다 들어있네요.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해서 나만의 비전보드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혜령의 비전보드 해서 목표는 이 가장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이 저한테는 가장 커요.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고 싶다. 다이아몬드 여행 가면 인비테이셔널 이 마크가 찍힌 사진을 계속 찍어주거든요. 그거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 얼마 전, 작년부터 들었어요. 그전에는 생각이 안 들다가, 이제는 꿈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꿈은 건강과 영적인 성장이라든가 내 삶의 기반이 되는 나를 받쳐주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는 아침마다 명상하는,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니까 아침에 솔솔 바람 불 때 앉아서 명상하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는 거, 이런 게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멘토와 대화하는 거, 이런 게 가장 행복하다. 그게 기반이 돼서 내 하루의 삶이 풍족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갈 거고, 사업적으로는 여섯 레그의 파트너들 모두 에머럴드 이상을 함께 해서 리더십 여행을 평생 같이 가는 게 사업적으로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생각이고, 라스베가스 여행도 또한 파트너와 함께 가고 싶다. 여기 양건이들 누워있는데, 라스베가스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누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낮은 집에서 바람이 통하는 집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명상할 수 있는 이런 집을 갖고 싶고요. 가족과 함께,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뭐 저는 부뚜막 같은 거 있어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편안한 집을 갖고 싶고, 그리고 여기 책 위에 있는 꽃은 영적인 성장을 얘기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늘 심리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건강에 관한 성장, 성장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사람. 그리고 여행에 관해서는 그냥 가서 즐기고 누리자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감정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거. 그리고 파티가 있는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싶은 거, 부모님은 당연히 현금이 제일 좋아요. 현금 딱 드리면 가장 행복해 하시니까 그렇게 연말마다 같이 드리면서 사는 삶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